네,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죠. 시장의 맞춤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는 다소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만 여전히 관망 심리가 다소 짙게 들이운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FOMC 이야기 등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 뭐 FOMC에 대한 시장의 이제 뭐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선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이번 주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FOMC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FOM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양적 완화 종료는 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상당 기간 컨시더러블 타임 이 부분들의 문구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일단은 뭐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구가 빠지고 새로운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만약에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뭐 양적 완화 종료 그리고 그 상당 기간 문구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FOMC도 그냥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코멘트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뭐 국내 증시가 한 1900선을 저점으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추가적인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여기서 뭐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안 사야 될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이 좀 많은데 중요한 뭐 수급 포인트나 아니면 키는 환율 쪽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앞전에 이제 달러화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좀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약간 이제 뒤로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환율이 한 1,050원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1,050원을 강하게 하향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환차익에 대한 그 욕구가 생길 그런 수준 레벨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50원 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을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수급 유입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환율이 위쪽으로 뭐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그 수급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선물 쪽에서 먼저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쳤던 것들을 환매수하는지 여부가 아마 그 프로그램 매매 쪽, 그 패시브 자금 쪽으로 얼마나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인데 가격은 계속 말씀드리는 그 가격입니다. 삼성전자 110만 원 그리고 현대차가 아마 어제 이제 종가로 17만 6천 원으로 또 마감을 했는데 계속 이제 17만 6천 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가격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가격이어서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낙폭과 대주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그 성장성이랑 이제 실적 그리고 성장성이 항상 이제 목말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성장성이나 아니면 실적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이 담보가 된 그 업종이나 아니면 종목에 기관 쪽에 이제 베팅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간단히 살펴보면은 뭐 업종별로는 의료 장비랑 뭐 제약, 반도체, 음식료, 화장품, 게임, 뭐 대부분의 업종들,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고 루트로닉이나 뭐 인바디 이런 것들은 최근 뭐 시장 지지부진한 거에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수익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뭐 삼성전자 쪽 투자 이슈가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슈가 좀 맞물린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이나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안정성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품,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성장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고밸류 있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뭐 조정을 받지 않고 더 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수가 확실히 저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제기가 되면은 아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어제 이제 한 번 정도 보여줬는데 이게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V자 반등은 좀 어렵지만 여러 번 바닥을 다지는 과정 이후에 아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좀 예의주시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김 의원님의 시장 판단도 궁금합니다. 현대 시장에서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 어떤 요소들이 있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돌다리도 두드려라라는 네. 거죠. 뭐 비싸게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등에 뒤늦게 참여할 수도 있지만 단단한 바닥을 확인하면 주가는 뭐 2,000선까지만 올라가도 종목별로는
수익률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FOMC 끝나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기 이전까지 그리고 유럽의 재정 안정성, 이 재정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 예산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치적인 안정성이 담보되기 이전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접근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김영철 팀장께서 말씀 중에 계속 낙폭 과대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 차화정의 반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수급적으로도 어떤 요인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는 조금 전환 기미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외국인들이 강하게 같이 매수를 했다라는 측면은 아니고 단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상대적으로 우세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차화정 특히나 어제 화학이랑 정유주가 좀 반등을 했는데 이 앞전에 이제 자동차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때도 뭐 같은 코멘트인데요. 뭐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확실히 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가 반등을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는데 이 최근에 이 차화정 종목들 최근 저점 대비 어제 종가로 보면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반등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반등을 못 잡았다고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V자 반등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 한 5%에서 7% 정도 각 종목별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수가 1900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5%에서 한 7%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매수를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의 반등 그 타이밍을 좀 놓쳐서 아쉬운 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정 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시각이고요. 자,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들의 흐름이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투자 매력이 있는 실적주 한번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근데 이 앞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투자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선 반영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에서 좀 특이한 부분들은 뭐 대부분의 실적 시즌에서 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더 극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 악화가 된다라고 이제 뭐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뭐 매번 실적 시즌에 좀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은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종목들이 좀 급격하게 변동성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차랑 LG화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인 이익 전망이랑 그다음에 뭐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이익 전망이 추가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선반영 부분들이랑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다라는 부분들일 텐데 일단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가 이제 뭐 선반영 그다음에 실적 바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큰 폭으로 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종목 변동,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뭐 하한가 이런 부분들이 이 앞전에 이제 뭐 전 분기나 전전 분기에 뭐 건설주 외에는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지금 뭐 LG화학이나 제일기획 뭐 이런 대형주 자체가 뭐 실적 지뢰밭이다 보니까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대부분 업종이나 종목들에서 선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 변화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실적 발표 당일부터 해서 D+3일까지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날 만약에 저점 찍고 장중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 3거래일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반등 한 10%에서 15%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리 움직이기는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이후에 수급 움직임 보면서 움직이자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적 좀 주목할 종목 그리고 좀 주의할 종목 나눠주신다면요?
뭐 통신 유틸리티 제약주가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충분히 뭐 주가에 먼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홀딩 관점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장품이나 게임 같은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더라도 저는 뭐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높아서요. 그래서 이들 종목은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한 뭐 지속적인 분할 매도 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영철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제 리노공업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앞서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일단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이랑 그 초음파 프로브에 대한 성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기관이 10월 1일부터 뭐 지금 뭐 방송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일부터 한 17일 연속 순매수, 전일장까지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6% 미만이고 유보율이 한 1,700%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안정성이랑 성장성이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주로 리노공업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